3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도내 의심 환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내 공포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동이 났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춘천 통폐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벌기대회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올겨울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강원대학교 병원에 의심 환자 2명이 잇따라 입원 조치됐습니다. 원주에서 중국 광저우로 부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15개월 영아와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인 서울 거주 20대 여성입니다. 이들은 밤새 병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가 오늘 아침에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음성으로 나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어 격리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확인된 의심 환자는 1명입니다. 동해 거주 60대 여성으로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세를 보여 현재 강릉의료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 3명이 추가로 강원대병원에 내원했지만 현재까지 격리가 필요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도내 능동 감시자는 강릉에서만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능동 감시 중인 접촉자 4명이 있습니다.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과 각 지역 보건소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만 따로 접수하는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2주 내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병원을 찾는 대신 긴급 콜센터 1339로 먼저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발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감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손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공포감이 커지면서 도내 관광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원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주에서 나온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높아진 지역 내 공포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문을 연 약국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동이 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마스크만 조금 남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도 중국 방문자에 대한 자체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 중국에 다녀왔을 경우 2주간 등원과 등교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이 속출했습니다. 아이들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셔가지고 집에서 가정 보유 잠잠해질 때까지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겨울철 대목을 맞은 도내 관광업계도 덩달아 비상입니다. 올림픽 이후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스키장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피해 안 가게끔 하느라고 중국 쪽에서도 일단은 정지시키라, 정지를 시키고 이제 이 자제가 되면 이제 다시. 단체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식당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별도의 칸을 마련하고 심지어 가족 단위 중국 손님은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정된 중국과의 교류 행사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염 우려에 도내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KBS가 원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 총국으로의 체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원주 지역국의 보도 편집권도 춘천으로 넘어가는데요.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KBS의 원주 방송국 폐지 절차에 성난 시민들이 방송국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신료를 낸 35만 원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총국 체제 전환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반대하고 원주 KBS 방송국 직원들마저 반대하는 폐쇄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KBS가 지난 23일 원주 직원들을 춘천 총국 소속으로 인사 발령하고 다음 달 2일부로 원주 지역 뉴스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과거 영월 태백지국을 폐쇄할 때와 비슷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KBS 측은 오히려 강원 지역 보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주에 라디오 등 일부 기능을 남겨 폐국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 사라지면 제가 사퇴한다고 약속드렸어요. KBS는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한번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범대위는 앞으로 기능이 축소되는 7개 지역과 함께 폐지 반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반대 서명을 KBS 경영진과 방통위원장, 청와대에까지 전달하고 상경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올 겨울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20cm가 넘는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사계절 푸른 침엽수도 하얀 눈에 덮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순백의 눈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을 뒹굴며 눈싸움을 하고 어른들도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드니에 사는데 10년 만에 한국 왔는데 애들이 눈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애들이 눈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왕산 정상 평화복입니다. 어제부터 대관령 지역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이번 겨울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아 고전했던 스키장에도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스키어들은 부드러운 자연솔로 완전히 덮인 슬로프에서 이번 겨울 최고의 스키를 즐깁니다. 올해 엄청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갑자기 내려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산간마을 주민들은 제설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퍼내고 트랙터까지 동원해 눈을 치웁니다. 제설 차량들도 이동하며 부지런히 눈을 치워보지만 미처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이 눈에 파묻혀 옴짝달싹 못합니다. 여기 오면 완전히 이 길이 여기 미루니까 여기가 막 산처럼 쌓여가고 차 못 나가가지고 거기 좀 다 퍼내느라고. 기상청은 오는 31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중국인 340명이 아직 강원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중국 확진 환자가 173명에 달하는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와 닝보에서
지난 27일 양양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342명이라며 이들은 내일이나 모레쯤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양공항과 중국 간의 항로는 오늘부터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이외에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중국인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강원도로 유입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주요 기관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지역 본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상황반 가동과 현장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병원이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지역 입국자 정보를 병원에 제공해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월 상동 중석광산 개발에 독일 국책은행이 890억 원의 대출을 확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산개발업체 알몬티 대한중석은 지난 23일 독일 국책은행으로부터 890억 원에 대한 대출 확약서를 확보해 이르면 3월에 재개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업체 측이 상세한 사업 계획과 공사 진행 전략을 세울 경우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60, 70년대 국내 수출 산업을 주도하던 중석광산은 지난 1993년에 문을 닫은 이후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폐막한 대관령 눈꽃 축제에 11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일 동안 진행된 눈꽃 축제장에 방문한 관광객은 11만 명으로 지난해 10일 동안 방문한 12만 5천 명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올해 축제가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겹친 데다 처음으로 시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주들은 오늘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소음으로 다가구 주택의 공실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사 허가를 내준 원주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시공사는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보상 범위를 결정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DB가 홈에서 서울 삼성을 제압하고 시즌 최다 연승인 8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원주 DB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시즌 4번째 맞대결에서 두경민과 허웅, 용병인 오누아쿠 선수가 골밑과 외곽에서 맹활약하며 88대 69, 19점 차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DB는 22승 13패로 단독 2위에 올랐으며 1위 안양 KGC를 반게임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원주 DB는 오는 30일 울산 모비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9연승 행진에 도전합니다. 평창 평화포럼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강원도가 포럼 알리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정보종합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평창 평화포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며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을 살리기 위한 한반도 협력과 평화 문명 구축, 아시아 평화 정신 구현 등 11개 세션에서 각계 석학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강원 도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